앞으로 집 사지 마세요. 정부 부동산 대책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월 초죠. 9월 초인데 부동산 공급 대책이 원래 8월 말 9월 초 이쯤에 나올 거다. 뭐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지만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9월 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만간은 맞아요.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미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나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거다. 아직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년도죠.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예산이 673조인데 여기서 약 55조를 더 쓰겠다고 해요. 그래서 총 8%가 증가해서 내년 예산이 728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약 한 110조 정도의 국채를 더 적자 발행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갑니다. 약간 긴축을 하다가 이제는 아니다, 경제 살리기로 들어간다 해서 돈을 이제 한 100조 정도 더 적자를 봐가면서라도 돈을 이제 시장에 풀어가지고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안이 확정됐다는 건 뭘까요? 결국에 내년에 정부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플랜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정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거는 뭐 세금 규제 아니면은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한 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돈 쓰는 것들이잖아요. 돈 쓰는 것들은 예산에 다 반영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에 이미 책정한 그런 것들이 조만간 모둠으로 모여가지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예산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62조 5천억인데 이 62조 5천억이 역대 최대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제 내년에 이래저래 개발 계획이 막 생길 것이고 공급 대책들도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분양을 줄이고 임대로 간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릴까? 예산을 보면요,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증가했는데 48%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5배예요. 그러니까 25년도보다 26년도에 공공임대 예산을 1.5배를 늘렸는데 얼마냐? 22조 7,858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이걸 기억하세요. 22조를 공공임대에다가 이제 갖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국정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탄핵 이후 정부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없이 바로 그냥 선거 끝나고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게 국정위원회였는데 국정위원회에서 5개년 뭐 공급 대책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0만 호 임대주택을 짓겠다. 지금 공공임대가 전체 집의 뭐 한 10%가 안 되거든요. 한 8% 정도? 근데 이거를 1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대폭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 아파트, 뭐 임대 뭐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려고 예산을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깎았겠죠. 그 예산을 어디서 줄였을까? 바로 이쪽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있죠. 그러니까 공공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분양하는 거는 예산을 70%를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원래가 약 한 1조 5천억 정도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25년도에. 근데 이게 이제 4천억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3분의 1로 줄었다. 이제 분양 쪽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임대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됐었죠. 15조가 한 22조로 는 거고 공공주택 분양이 한 1조 5천억에서 4천억대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분양 막 노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청약을 나중에 당첨돼야지 하면서 막
계속 뭐 10만 원, 25만 원 막 계속 넣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 청약 나오면 다 되겠지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이제 조금 쉽지 않아지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분양으로 나올 것들이 임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요번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많이 늘어난 데가 뭐냐면 이겁니다. 약 20배가 늘었어요. 예산의 20배가 늘은 게 뭐냐? 빌라 매입 임대가 늘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1964%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예산이 약 5조 6천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뭐 LH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뭐 다가구, 뭐 다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매입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집도 매수를 하지만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까 빌라랑 뭐 이런 거 좀 지어라 해가지고 사실상 선매수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막 짓고 있는 빌라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원가에 뭐 조금 뭐 웃돈 주고 막 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비아파트 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살릴 겸 해가지고 자 정부가 사줄 테니까 빌라 무제한 지어라, 무한정 지어라.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빌라 막 지어라, 내가 다 사줄게 했던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요번에 대폭 늘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가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임대를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양은 많이 줄고요. 임대 위주의 정책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뭐 다른 게 있을까?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축소. 자, 정책자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겁니다. 디딤돌은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고, 버팀목은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이 좀 적거나 소득이 낮은 서민 계층이 뭐 이 어떤 이걸 디딤돌 삼아 버팀목 삼아 가지고 차근차근 좀 올라가세요라는 그런 정책 자금 대출인데 요 대출이 많이 줄어든다. 자, 얼마가 줄었냐? 약 26.7%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버팀목만 준 것도 아니고 디딤돌만 준 것도 아니고 둘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버팀목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이제 줄인다는 거야. 그리고 디딤돌도 이게 연봉 소득 제한도 있고 뭐 자산 제한도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받거든요. 둘 다 약 한 30% 정도 줄였다. 그래서 정책 자금 예산이 약 10조 정도 되는데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줄였냐? 이건 이미 정책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정책 자금들 줄여버렸잖아요. 뭐 신생아 특례도 뭐 5억 나오던 거 뭐 4억으로 줄이고 디딤돌도 막 2억 5천으로 줄이고 했던 게 기금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돈도 부족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조로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예산 배정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매수와 전세 사는 건 좀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월세는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6.27 대책 딱 나오면서 잠깐 뭐 시장을 좀 누르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하는 거 보니까 정부 기조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자, 월세 확대가 있는데 월세 확대를 뭘로 하냐? 보면 이런 겁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을 더 하는 걸로. 그래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시로 전환이 됩니다. 약 1,300억 정도 배정을 했고 주거급여도 152만 호 대상. 그러니까 이 주거급여가 뭐냐면은 저소득이신 분들 중에서 사실상 이제 거주지를 뭐 구할 만한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월세도 막 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금 상향이 된 겁니다. 그 기준 임대료가 월 5에서 뭐 10% 정도 상향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이나 저소득자 위주로 월세를 좀 지원하는 게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노인이나 청년들은 뭐 100%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뭐 증차를 하겠다 이런 대책도 이번에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지원해주고
대중교통 타는 분들한테 조금 금전적인 완화를 해준다. 근데 이 서울이나 뭐 어떤 수도권 쪽에는 분양은 안 하고 약간 임대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월세를 지원해준다. 약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냐? 정리하면 이거겠죠. 소유보다는 임대 위주로 좀 시장을 좀 재편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비 지원을 해가지고 뭐 출퇴근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약간 좀 비용으로 보상하는 쪽.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거를 원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KDI에서 본 건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지금 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1%가 채 안 되는데 그 이유로 보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관세도 있지만 건설 투자가 문제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지금 너무 안 돼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경제가 성장이 되는데 건설 쪽은 그냥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계속 건설 쪽은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 투자가 GDP에서 한 15%를 차지하는데 이 GDP를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보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러면은 결국에 이제 집을 계속 지어야 되고 신축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지방은 미분양이 많고 서울은 또 막 청약은 뭐 경쟁률 엄청나게 높고 또 근데 이거 막 집값이 또 신축이 올라가면은 주변 집값 자극한다고 하니 공급하기도 좀 뭐하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 정책이 약간 분양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 가려고 했더니 이 또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주택 아닌 SOC 위주로 좀 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로 보낼까? 자, 크게 SOC라는 게 뭐 다양하지만 철도, 도로, 뭐 공항, 항만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집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도로, 철도, 뭐 교통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철도 쪽에 GTX의 예산들을 좀 배정을 합니다. 특히 B 노선에 3천억을 배정을 했고요. C 노선도 1,000억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도로도 보면 뭐 18건, 뭐 90건, 60건, 뭐 16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군 공항하고 같이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지방의 수요가 좀 낮아도 공항을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흑산도, 울릉도, 제주 제2공항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거고 새만금 신공항, 가덕도, 뭐 대구 경북 신공항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예산이 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항이 이제 보면 잘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군 공항하고 또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그 경제성만 따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철도와 또 공항이 또 겹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GTX 지역교통망 공항 위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하는 걸까? 이거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26년 6월 3일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9개월. 그러면 9개월 뒤면은 현실적으로 한 6개월 뒤면은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지역 경제 살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공약이 이제 양당에서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SOC 투자가 늘어나면 뭐가 좋냐? 저도 옛날에 이제 건설사를 다녔고 제가 거기서 이제 공사 뭐 시공도 해봤지만 공무도 다 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있어도 지방의 어떤 그 공사를 할 때는 뭐 지방 건설사, 뭐 소형 건설사들은 뭐 5%나 뭐 10% 정도 지분을 같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 투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큰 것들은. 근데 이게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생기는 부가가치도 많은데 이걸 다 대형 건설사들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 소형 건설사들하고 사실상 뭐 나눠 가져라 라는 그런 제도 아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 건설사들이 좀 살아나면서 일부 여기서 뭐 지역 경제에 또 돈이 돌고
뭐 건설사들 워낙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어차피 돈 쓰는 거 교통망을 깔아놓으면 거기서 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또 있으니까 지방으로 돈을 보낼 겸 해가지고 이쪽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GTX-B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GTX-B가 우여곡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할 겁니다. GTX-A도 이거 언제 하냐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드디어 이제 개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조금은 아니죠, 몇 년 지나면 삼성역이 뚫립니다. 삼성역이 뚫리면 이제 GTX-A의 본격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B도 이제 시작이다. B는 민간도 있고 재정 구간도 있고 한데 B가 삼성역을 지나가지 않아서, 강남을 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B 라인이 생각보다 좀 교통망이 불편했던 지역들을 또 관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C가 지금 아직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C는 예산을 좀 배정을 했지만 아직은 좀 본격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B처럼 이래저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시공사도 선정하고 사업이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안산선도 이번에 또 예산을 또 배정하고 했는데 신안산선이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죠. 나머지 구간들도 지금 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은 좀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쪽도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소위 말하는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000호를 산다고 하는데 5,000호에다가 예산을 4,950억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채당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한 채당 1억을 어떻게 살까? 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반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선 매수권으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계획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5,000채를 어떻게 5,000억에 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예산을 이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방 미분양도 일부 정부가 떠안을 것이다. LH가 아마 사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뭐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근데 요 지방 미분양은 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은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작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에 국토부 예산안을 보고 뭐 간단한 총평을 내려보면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좀 시련이 올 것이다.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이제 저가 주택들, 뭐 집값으로 치면은 뭐 한 5억, 뭐 6억, 뭐 7억, 8억, 9억, 뭐 이 정도 급이죠. 여기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씁니다. 뭐 5억 이하는 뭐 디딤돌도 많이 쓰시고, 뭐 9억이면은 신생아 특례도 쓰고 했는데 여기가 이미 대출 규제를 한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 6월 달에는 집 살 수 있었는데 잠깐 고민하던 사이에 집을 못 사게 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돈 모아가지고 내년 초에 규제 풀리면 사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은 규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좀 낮은데 현금도 좀 적은 분들은 집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대출 쪽이 규제를 받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생애 최초 좀 약간 젊은 분들, 돈이 좀 적은 분들은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규 공급은 임대 위주로 많이 가고요. 특히 공공 쪽은 임대를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월세를 좀 지원하면서 버팀목도 예산을 좀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와 월세화가 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민간 공급이 그럼 많으냐? 민간 공급은 내년, 내후년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다 적고요. 서울은 뭐 역대급으로 적고 경기도, 인천도 올해보다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도 공급은 적어요. 분양이. 근데 공공도 분양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 공공 할 거 없이 다 매수는 안 되고 임대와 월세 위주로 좀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것도 매입 임대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줄이고 정부가 전월세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간단하지 않을까. 자, 지방 미분양 문제는 계속되겠죠. 아무래도 뭐 5천 채를 산다고 하지만 뭐 예산이 뭐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방은 미분양 해소가 안 되니까 지방에 뭐 추가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쏠림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전세 부족도 내년에 예고되어 있는데 신규 입주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별로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결국에 뭔가를 사야 된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SOC 인프라를 어쨌든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OC 쪽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밀어준다면 당연히 아까 말한 뭐 GTX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고요. 뭐 공항은 조금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철도 도로 쪽이 개발되는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GTX-B가 아직은 뭐 그거 언제 돼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긴 한다. 그러면은 과거 A도 똑같았어요. A도 그거 언제 돼 하다가 지금 개통하니까 어제 점점 뭐 사람들이 타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GTX-B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한 금액대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기들도 뭐 당장 뭐 이게 현실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재라는 게 본격화되면 막 입에도 오르내리고 뉴스도 타고 하면서 점점 더 약간 그 호재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지역들 잘 선별하셔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동산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